루이스는 해변에서 일광욕을 한 후에 집에 왔어요. 오믈렛을 만들기 위해 레인지를 켰죠. 얼마 후 아침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어요. 몇몇 남자들이 자신을 정비공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들은 루이스에게 아파트에서 가스가 새고 있다고 말했고 즉시 대피할 것을 요청해요. 루이스는 그 사람들 면전에 대고 문을 쾅 닫고는 경찰을 불렀어요. 그는 이 사람들이 도둑이라고 확신해요. 루이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가스레인지가 아닌 전기레인지에서 계란을 구웠어요. 도둑들은 그의 아파트에서 그를 유인해내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거예요. 6명이 무인도에 갇혔어요. 그들은 헬리콥터가 몇 시간 안에 도착할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 뭔가를 먹어야 해요. 냄비, 신선한 물 한 병, 감자 5개가 있어요. 그들은 이걸 요리하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선 크기와 모양이 다른 감자 5개를 6명이서 나눠야 해요. 그리고 음식은 공평하게 나눠줘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쉬워요. 매쉬포테이토를 만들면 돼요. 한 유명 영화 감독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게 부정적인 것이어도 엄청 좋아했어요. 한 번은 끔찍한 영화를 만들었죠. 그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길 원했어요. 비평가와 관객들은 그의 영화를 매일 형편없고 납득할 수 없고 우스꽝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감독은 그걸 즐겼죠. 몇 년 후 한 인터뷰에서 그는 기자에게 질문했어요. 제 최신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 대답은 감독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기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기억 안 나는데요? 다가올 파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3명의 소녀가 아늑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시카는 음식을 많이 시켰어요. 세라는 체리 주스를 달라 했죠. 루시는 가방에서 사과를 꺼내 먹기 시작했어요. 웨이터가 주스와 주문한 음식을 갖고 왔어요. 세라는 잔에 든 음료를 홀짝거리기 시작했지만 제시카는 음식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죠? 웨이터요. 그의 손이 비늘로 덮여있고 동공이 뱀처럼 보이는 거 봤어요? 한 여행자가 울창한 아마존 정글을 걷고 있어요. 그는 한때 고대 부족에게 있었던 독특한 유물을 찾고 있어요. 임무에 성공한다면 발견물을 수십억에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정글에서 나와 넓은 빈터로 들어가 2개의 동굴을 보게 돼요. 둘 다 함정으로 가득하지만 그중 하나에만 보물이 있어요. 여행자는 모든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올바른 동굴을 선택해야 하죠. 그는 어떤 동굴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른쪽 동굴이요. 봐요. 입구가 거미줄로 덮여있어요. 그 뜻은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모든 보물 사냥꾼들은 왼쪽 동굴에 들어가서 돌아 나오지 못했죠. 마크의 친구들이 그를 피크닉에 초대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집 주변을 걷다가 8명의 사람들을 보게 됐어요. 그중 아무도 그의 친구가 아니었죠. 집이 틀렸나요? 떠나기 전에 마크는 그 무리 중 3명이 안드로이드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을 찾을 수 있나요? 저 남자는 가솔린 용기에서 음료를 붓고 있네요. 누전 때문에 할머니 머리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요. 저 소녀는 목에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어요. 난파가 된 후 잭은 무인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는 폐허가 된 배에서 갖고 온 작은 돛을 뗏목에 장착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아 잭은 해안에서 멀리 항해할 수 없었죠. 며칠 후 그는 배를 발견했어요. 섬에 접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가득 찬 돛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물리 법칙에 따르면 배는 섬 반대 방향으로 항해해야 해요. 게다가 바람도 불지 않았어요. 어떻게 배가 해안에 가까워지는 게 가능하죠? 배에는 모터가 달렸어요. 어떤 원숭이들이 신발을 훔쳐서 리차드는 맨발로 숲을 걷고 있어요. 그는 춥고 배고파요. 다행히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창문으로 빛이 나와요. 3개의 길이 그 집으로 통해요. 첫 번째 길은 붉게 달아오른 석탄으로 덮여 있어요. 두 번째에는 녹슨못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길에는 깨진 유리가 어지러져 있어요. 리차드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날씨가 추워요. 리차드는 석탄이 식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그 옆에서 몸을 녹일 수 있죠. 토비는 몇 시간째 사막을 헤매고 있어요. 햇볕이 그의 목을 태우고 있어요. 주변엔 뜨거운 모래밖에 없고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토비는 힘이 점점 빠져서 결국엔 쓰러져요. 그 순간 두 개의 작은 연못을 보게 돼요. 토비에겐 그 한 곳에 갈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이 연못 중 어느 게 신기루이고 어느 게 진짜죠? 왼쪽 연못이 진짜예요. 저 위에 구름 보이죠? 그곳에 비가 왔었고 빗물이 연못을 만들었죠. 마을에서 꽤 떨어진 숲 끝에는 오래된 집이 있어요. 그곳의 주인이 아침에 자신의 TV가 고장난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화면을 부셨어요. 주인은 그날 밤 집에 있던 모두를 불렀어요. 요리사, 청소부, 변호사였죠. 누가 내 TV를 부셨지? 남자가 물었어요. 전 요리하고 있었어요. 전 아무것도 안 만졌어요. 요리사가 말했어요. 전 지하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부가 대답했어요. 전 위층에 있었어요. 밤새 서류 연구하고 있었죠.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이 중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누구죠? 변호사요. 위층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1층짜리 집이에요. 밤새도록 옥상에서 서류 공부했을 리가 없잖아요. 톰이 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방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는 가장 먼 방으로 가서 바닥을 보고 열쇠가 샹들리에 걸려있는 걸 알아차렸어요. 톰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비치는 바닥이거든요. 나이가 든 철학 선생님이 시험을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과제가 있어요. 제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진짜이고 제가 자는 게 아니란 걸 증명하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를 쓴 사람이 최고 점수를 받을 거예요.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글을 쓰고 있었죠. 하지만 한 소녀를 제외하고는 거의 아무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단어 몇 개로 구성된 에세이를 썼어요. 종이에 뭐라 썼을까요? 자고 있다면 이걸 읽을 수 없어요. 그나저나 잘 때 여러분도 이 팁을 쓸 수 있어요. 꿈에서 뭔가를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 여러분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선 폰을 보고 뭔가를 읽으려고 해보세요. 마을에 오래된 유령의 집이 있었어요. 지역 사람들은 그곳에 가는 걸 두려워했죠. 하지만 어느 날 3명의 소녀와 2명의 소년이 그곳을 확인하고 거기서 일어난 일이 뭐든 기록하기로 했죠. 무서운 건물에 접근했지만 로비라는 한 남자가 들어가길 거부했어요. 그는 밖에서 친구들을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나머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롭은 긴장했어요. 몇 분 동안 그들을 기다린 후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누군가를 부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이때 소녀 4명과 소년 1명이 모두 돌아왔어요. 롭은 집에 귀신이 있다는 걸 알고는 도망쳤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에 3명의 소녀와 1명의 소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5명이 나왔어요. 소녀 하나는 귀신이에요. 롭은 그녀를 보고 도망친 거죠. 마이클은 손을 등 뒤로 잡고 인도를 걷고 있었어요. 차 한 대가 모퉁이를 돌며 나타나요. 그 순간 마이클은 큰 웅덩이 근처를 걷고 있어요. 운전자가 가속을 해요. 마이클에게 물을 다 튀게 할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웅덩이 주변을 운전해 가요. 왜 마이클에게 물 세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마이클은 등 뒤로 벽돌을 쥐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자는 마이클이 차를 향해 벽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웅덩이를 피해갔던 거예요. 알렉산드라는 오래된 성 주변을 걷고 있어요. 벽에는 왕과 왕비의 주상화가 많이 걸려 있어요. 복도에는 촛불이 켜져 있어요. 알렉산드라는 여러 사람이 춤추고 있는 1층으로 내려가요. 그녀는 왠지 이전 세기로 여행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건 전부 가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차렸을까요? 홀 구석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또 저기 춤추는 소녀는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고 있네요. 보이죠? 아침이에요. 밥은 집을 나와 해변으로 가요.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살짝 보여요. 바다는 고요하고 바람은 없어요. 밥은 모래 위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시작해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명상하기 위해 밥에게 다가와 옆에 앉아요. 밥이 눈을 뜨고 그들을 보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아요. 근데 그게 뭐죠? 밥을 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있는지 보세요. 모래에 안 닿았어요. 몸이 땅에서 몇 센티미터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을 몇 개 맞췄는지 확인해 봅시다.
0에서 3점. 속상해하지 마세요. 모든 곳에서 뭘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끔은 직감을 믿으면 돼요. 4에서 7점. 연습 더 하세요. 수수께끼도 더요. 논리적인 과제도 더. 그리고 다음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8에서 11점.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부주의했을 거예요. 12에서 15점. 아무도 여러분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항상 진실을 알아내죠. 잘하지만 아직 최고는 아니에요. 16점. 여러분은 수수께끼의 왕이에요. 항상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죠. 또한 직관력이 굉장해요.